쪽에서 나온 그 전문 랭귀지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좀 빈약했다. 당연히 어느 쪽이 재미있었겠습니까? 캠프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나라를 구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그거는 아니지요. 오늘 첫 녹화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지난 연말 우리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의 3프로TV 대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8대7 스코어의 케네디 스코어죠. 제일 재미있는 야구 경기를 보는 것 같았고요. 윤석열 후보의 방송은 0대0 무승부 축구 경기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어느 쪽이 재미있었겠습니까? 일단 용어 구성에서 보면은요, 이재명 후보가 젊은 시절에 주식 투자들을 했다고 해서 그런지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퍼라든지 PBR이라든지 공모주 청약, 수급과 재료, 에너지 고속도로, 네거티브 시스템, 시니어리지, 그다음에 이 후보의 아주 고정 레퍼토리죠. 죽지 않을 만큼의 것을 보호하는 게 사회권이라고 한다면 네. 최소한의 풍요를 함께 누리는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윤 후보 쪽에서 나온 그 전문 랭귀지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좀 빈약했다.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서 시장이 정상화되는 게 상당히 이제 투자자들이 속지 않도록 감독을 잘해 주느냐.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R&D 투자를 통해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겠다. 규제는 혁신해야 된다. 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부족에 의해서 실패했다.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거는 양극화를 막는 방식에서 나올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불법 행위나 불공정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혁신의 결과는 존중하는데 독점의 형포를 허용하면 안 된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득권에 편드는 그런 결과도 있죠. 윤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금융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최저임금제로는 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 분양가 자유화, 종부세 재검토, 양도세 인하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혁신의 이면에는 독점의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엘리트주의와 파퓰리즘을 고르라 그러면 나 같으면 파퓰리즘을 고르겠다. 그 다음에 자본시장이 불투명하다 해서 자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갔는데 그런 면들을 시청하는 분들이 더 가점을 준 게 아닌가. 경제 전문가로서 두 후보의 발언을 한 두 가지씩 아쉬움 내지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코인하고 화폐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서울대학교에 찾아가서 대학생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때 발언했던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시니어리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네네네. 근데 가만 놔두면 다 해외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어떤 말씀이죠?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코인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다 해외 코인들이잖아요. 주로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다 돈을 쓰는 꼴이죠. 시니어리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코인이 국내에서 거래를 하거나 국내에서 코인 시장을 단속을 하면 해외로 나가가지고 시니어리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시니어리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금융의 원천은 국가 권력인데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신용을 배분하는데 관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이 후보는 머니, 지급수단으로서의 머니하고 웰스하고를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폐제도의 원천은 국가인 게 맞는데요. 금융, 크레딧의 원천은 국가는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의 사유권의 처분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은 자꾸 반복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프로를 보고 계신 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강한 전제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지수, 소위 모건 스탠리 선진지수에 MSCI 우리가 들어가야 네네네네. 들어가야 사실은 뮤추얼 펀드들이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장기 투자를 할 텐데 지금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장기 투자가 안 들어와요. 우리나라가 MSCI 그 지수에 편입이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줄어들어가지고 주가가 확 올라서 지금 3,000대 수준이 4,500 내지는 5,000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듣기는 좋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후끈할 만한 이야기죠. 그러나 MSCI는 하나의 측정 방법일 뿐입니다. 거기에 편입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더 덕을 본다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힘들거든요. 우리가 1996년에 OECD에 가입한 것이 선진국의 지위를 얻었다고 기분은 좋지만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좀 뒤바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과도하면 환상 내지는 착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고개를 좀 갸우뚱했었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상호 상충되는 게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상치될 수 있겠죠. 강을 아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하는 건 그건 이제 재정이죠. 작은 정부, 큰 정부라는 그 재정 규모 그 자체보다도 정부가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을 덜 쓰는 아주 효율적인 정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 윤 후보는 분명히 효율적인 정부, 지나치게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정부를 지지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정부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그 입장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진행자가 한번 다시 물어보기도 했는데 정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제, 특히 이번 정부에서 나왔던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보유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낮추자, 줄이자, 조정하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세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도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적자를 막자고 하면서 세금을 깎아주는 이야기만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세수는 어떻게 할 거고 재정 적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두 후보의 발언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둘 다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3%가 그래서 두 후보를 선택하는데 정확한 지표를 줘가지고 나라를 구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경제정책의 큰 축을 차지하는 노사 문제, 그 다음에 혁신 문제, 그 다음에 실물 경제 이런 문제는 다 빼놓고 주식 투자 중심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나라를 구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좋은 참고가 되었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유권자 모두 두 후보의 발언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지켜보면서 좋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공중파에서 실패한 것을 유튜브가 흡수를 했다. 그게 가장 큰 뉴스거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후보를 이런 식으로 만나볼 수가 있겠구나. 후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TV에 아주 점잖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편안하게 커피 마시는 기분으로 세 사람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부드럽고 새로운 시도네?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양쪽 진영의 생각 차이는 너무 분명하고 잘 알려져 있고 후보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양쪽 진영의 보수와 진보 진영의 철학, 정치 철학이나 국가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데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라서 더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